테슬라 3분기 출하 전망 어둡다. 블룸버그 전분기 인도량보다 적을 것. 테슬라가 지난 4개 분기 연속 전망치를 상회하는 출하 실적을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공장 가동 중단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기록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테슬라 3분기 인도량에 대한 월가 컨센서스는 45만 6,722대다. 이는 2분기 인도량인 46만 6,140대를 하회하는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초 이후 처음으로 테슬라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르면 1일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여름에 공장 일부를 폐쇄해 생산이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가계 지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이 자동차와 같은 높은 가격의 제품 구매를 여전히 꺼리는 추세다. 로버트 W. 베어드의 벤 칼로 애널리스트는 공장 가동 중단과 수요에 대한 의문점들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에 대한 월가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을 43만 9,200대로 예상했다. 머스크는 지난 1월 올해 200만 대의 생산 목표를 제시했지만 7월에는 이전 목표치인 180만 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산량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후에도 테슬라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 인하 조치를 이어나갔다. 테슬라 전기차 중 판매량 1위인 모델 Y 가격은 올해 초 65,990달러였는데 현재는 54,990달러까지 내려갔다. 테슬라는 3분기에 중국에서 주행거리와 디자인이 개선된 모델 3을 출시했다. 모델 3이 처음 출시된 후 6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개량형 모델 3은 중국 상하이와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되며 4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고객 인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모델 3은 아직 미국에서는 출시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전기 픽업 사이버트럭 생산에도 돌입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양산을 앞두고 미국 텍사스 공장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이버트럭은 사전 예약 주문량이 200만 대를 넘으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첫 고객에게 인도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텍사스 오스틴 본사에서 파티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일정이나 구체적인 고객 인도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애널리스트들은 사이버트럭의 복잡한 생산 공정으로 인해 생산량이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출하 실적을 공개할 경우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고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회사가 추가 할인을 단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구겐하임은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요에 대한 신호도 여전히 약하다며 향후 분기에는 가격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선된 모델 3으로 인해 4분기 인도량이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어드는 업그레이드된 모델 3에 대한 초기 리뷰가 긍정적이며 대기 시간에 대한 변화는 특히 중국에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번 업그레이드는 어려운 환경에서 수요의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가 이번 공장을 재가동한 후에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월가에서는 내년에 테슬라의 연간 생산량이 230만 대를 기록할 것 예상하고 있다. 에마니엘 로스너 도이치 뱅크 애널리스트는 이에 비해 낮은 210만 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회사가 생산량을 크게 늘리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잠재적으로 가격 압력이 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 아이폰 15 발열 문제 인정. 기기 결함은 아냐, 업데이트로 곧 해결. 애플이 최근 내놓은 스마트폰 아이폰 15 고급 모델에서 발생한 발열 문제를 인정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티타늄 케이스 프로세서 등 기기 결함으로 인한 과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쉽게 뜨거워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문제의 원인으로 운영체제 버그를 지목했다. 회사 측은 기기를 최초 설정하거나 복원한 후 일정 기간 기기의 백그라운드 활동 증가로 인해 뜨겁게 느껴질 수 있다며 iOS 17에서 일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버그를 발견했고 이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 15 시리즈는 일반, 플러스, 프로 맥스 등 4종으로 구성된다. 애플은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표준인 USB-C 충전 단자를 적용했다. 상위 모델인 프로 맥스에는
그래픽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칩셋 A17 프로와 아이폰 최초로 티타늄 재질 케이스가 탑재됐다. 칩셋의 경우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져 이목을 끌기도 했다. 나머지 모델에는 4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A16이 장착됐다.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 후 과열 문제가 프로맥스 모델에서 주로 제기되면서 새로 적용된 티타늄 케이스와 칩셋 등 하드웨어적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테크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칩셋 주변 온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과열 이슈는 TSMC 반도체 공정의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애플은 다만 이날 성명을 통해 과열 문제가 기기 자체에 대한 결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해당 과열 증상이 안전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되레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이 발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애플이 칩셋의 성능을 SW 업데이트를 통해 낮추어서 과열 문제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통해 프로세서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다만 iOS 17의 업데이트 일정은 이번 성명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9월 12일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후 9월 22일 미국 등 40개 국가에 해당 제품을 우선 출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마카오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추가로 출시됐다. 한국에서는 10월 13일에 출시된다. 애들은 가라더니 태도 돌변 구글 10대도 쓰게 된 이 기능. 구글이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를 10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경제 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13에서 17세 사용자들도 생성형 AI 챗봇 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완화했다. 해마 부다라주 구글 제품 담당 수석이사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10대들도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바드는 지난 5월 출시될 당시만 해도 10대들의 사용이 제한됐다. 다만 구글 사용자들은 자신의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포춘이 17세 사용자 계정을 21세로 변경하자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10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존의 또 소송. 빅테크 저승사자. 칸 위원장의 입지 흔들리나. 빅테크 저승사자로 통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리나 칸 위원장이 아마존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송에서 줄 패소한 뒤 이번에도 마녀사냥식 소송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소송은 칸 위원장이 빅테크의 힘에 맞서 싸우는 가장 큰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FTC와 17개 주는 지난달 26일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영업체에 해를 끼쳤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에 입점한 판매자가 아마존 프라임의 자사 제품을 노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아마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독과점에 해당한다는 게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칸 위원장은 아마존이 판매자에게 자사 물류 프로그램, 광고 서비스를 쓰도록 강요했다며 독점력을 이용해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에서 쇼핑하는 수천만 가구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FTC가 아마존을 제소한 것은 올 들어서만 4번째다. 아마존 스마트홈 업체의 이용자 불법 염탐,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13세 미만 아동정보 무단 수집, 동의 없는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 유도 등을 이유로도 소송을 낸 뒤 이번에 또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아마존은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다. 아마존의 데이비드 자폴스키 수석 부사장은 FTC 주장은 팩트가 틀렸고 반독점법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칸 위원장이 빅테크 기업을 잇따라 저격하지만 소송의 줄패소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얻는 효용성, 기업 간 인수합병에 따른 투자와 시너지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칸 위원장은 예일대 로스쿨 시절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란 논문을 쓰며 스타로 떠오른 대표적 빅테크 규제론자로 통한다. 납품업체와 근로자를 착취해 몸집 불리기에 나선 빅테크 기업을 무너뜨리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칸 위원장이 가상현실과 관련한 기업 인수를 막아달라며 메타와의 소송에 나섰을 때에도 미국 현지에선 제대로 시장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독과점이 성립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앤서니 사비노 세인트 존스 대학 기업법 교수는 칸 위원장의 접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 세기 동안 확립된 반독점법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한다.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칸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번 아마존 제소가 실패할 경우 칸 위원장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국내 경쟁 당국에 대한 규제 책임론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해외 사례를 답습한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과 소비자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MS, 빙 검색 엔진 애플에 넘기려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차지하는 데 실패하자 아예 빙을 애플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워싱턴 DC 지역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구글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미국 법무부 제소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구글의 검색 엔진 독점적 지위 남용 여부를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애플이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한 부분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0년 애플과 빙 검색 엔진 매각 협상을 진행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2017년 애플과의 기본 검색 엔진 채택 계약에 실패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예 빙을 매각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2002년 처음 검색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애플이 아이폰을 비롯한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면서 검색 계약 범위도 확대됐다. 이 계약에 따라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사파리 브라우저에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하는 대가로 2020년까지 40억에서 70억 달러가량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애플 시리와 스포트라이트에 빙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제공했다. 그런데 이 계약 역시 2017년부터 구글로 대체됐다. 그러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검색 엔진을 아예 애플에 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에디큐 수석 부사장과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 회사 협상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번 소송에선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에디큐는 애플이 구글을 선택한 것은 가장 좋은 검색 엔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애플은 구글과 경쟁하기 위한 자체 검색 엔진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상이 결렬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